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흙수저 탈출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흙수저를 탈출을 했는가, 또는 제가 어떻게 영상 제작자가 되었는가. 제가 유튜브에서 흙수저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가 뜨는데, 그 중에 정말 자신이 흙수저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잘 없어. 뭐 남의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만 유튜브로 만들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도 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20대가 됐는데 조금씩 가세가 기울다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집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인분에게 조금 부탁을 해서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조금 신세를 지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옷가방 하나와 당시에 그달치 알바비 70만 원을 들고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이 없었다는 거. 그 점은 그나마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옷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지인분 집에 신세를 지면서 지인분이 다니는 회사에 일을 좀 봤습니다. 그 회사가 스포츠 용품 회사인데 당시에 그 지인분과 제가 운동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츠 용품 회사에 조금 일을 제가 봐드리고 그나마 밥이라도 그냥 얻어 먹었죠. 월급을 받은 건 아니야. 그냥 밥 얻어 먹고 사무실에서 조금 신세 좀 지고 그랬던 거지. 뭐 지인분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 회사 창고에서 자거나 뭐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힘들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군대에서 굉장히 고맙게 잘 지냈어. 아까 얘기 들었듯이 제가 의식주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군대를 가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거든.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서 이제 전역할 시간이 다가오죠. 군대를 전역하면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보드를 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거를 해봤었거든요. 군대 오기 전에.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해요. 군부대 앞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는데 모션 그래픽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일단 영상 제작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책을 대여를 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한번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죠. 그런데 또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당시에 제 그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야, 너 자취방에서 내가 1년만 좀 신세를 지고 싶다 연락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흔쾌히 받아줘서 친구와 같이 살게 됩니다. 친구와 같이 살면서 이제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겼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4년제를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4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4년간은. 그래서 전문대를 가야 되겠다. 2년까지는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대를 준비를 하고 전문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뭐 노가다, 공장, 뭐 호프집,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대학에 면접을 보고 진학을 하게 됐죠. 디지털 방송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제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을 때 학원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2년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무래도 공부라는 게 몇 개월의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면서 학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한 다음에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먹고 살려면은. 그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또 알바를 하고 호프집에서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그런 식으로 첫 학기를 보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할 때 생활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가 당시에 100만 원이었는데 등록금 플러스 100만 원의 돈을 더 신청을 한 다음에 학교 기숙사를 들어갑니다. 학교 기숙사에 제 짐을 놓고서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랩실이라고 보통 학교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연구실이 24시간 개방이 돼서 컴퓨터 장비를 쓸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새벽까지 공부를 했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낮에는 수업 듣고 뭐 과제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 공부라든가 뭐 공모전을 준비한다거나 외주 작업을 한다거나 일단 닥치는 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많은 시청자분이 자신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학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독학으로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절실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막 공부머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내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절실했어. 당장 이제 학교 식당, 학식이라고 그러죠. 학식에서 1,000원, 2,000원짜리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이 막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20대 때 진짜 피접이 상접할 정도로 빼빼 말랐어요. 여기 볼살도 없었지. 당장 막 이렇게 학식 2,000원짜리 사 먹을 돈이 부족할 수준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됩니다.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막 자신의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나가서 노가다 뛰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짜 집에서 어떤 한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툴을 공부한 방법은 이제 툴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그거를 놓고서 한 장 한 장 공부를 했죠. 한 장 보고서 실습해보고 익혔으면은 또 다음 장 보고 실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권을 다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그렇다고 다 외워지진 않더라고. 또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또 책 찾아서 보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추천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모전을 했죠. 이제 공모전에 상을 받는 거는 어떤 경력으로서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되니까 공모전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상금을 벌어서 내 생활비를 써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공모전 상금 사냥꾼으로 뭐 많은 공모전도 도전을 했고요. 또 외주 작업도 받아가지고 하고, 외주 작업이 실력 있게 뭘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엔 저도 실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 작업인데 무슨 파일 변환하고 이런 거 외주 작업 들어오면 하고, 뭐 아니면 간단하게 제작할 거 이런 거 들어오면 하고, 어디 고등학교 프리미어 강사 이런 것도 가고 뭐 별거 다 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정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 나왔더니 또 이제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하려면은 집이 필요하고,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와 500에 30만 원인 투룸 반지하 집을 하나 또 월세를 구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한 보도 채널의 인턴으로 처음에 취업을 하면서 13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머니가 사정이 나아지시고 이제 저랑 다시 같이 살게 돼요. 아버지는 그 후 몇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목표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뤘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다음 목표가 또 필요하게 되죠. 제 두 번째 목표는, 제가 당시에 27살이었는데 30살까지 연봉을 3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프로덕션에서도 일을 하고 홈쇼핑사에서도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또 제가 남는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죠. 제 실력을 올리고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 30살까지 연봉이 3천만 원이 돼보자 하는 목표를 29인가 30살인가 이뤘어요. 크게 문제없이 이뤘지. 앞전에 제가 큰 어려움이 없다고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처음에 저도 취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정리를 하잖아요. 재산 정리를 하는데 상속받을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정리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제 앞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겼죠. 그 다음 목표는 공부를 끝내자, 학사를 따자, 이러한 또 목표가 생겼죠. 30살이 넘으면서 이제 회사에 정규직 취직을 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또 마저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방송대를 편입을 했습니다. 3학년으로. 방송대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대를 졸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4학년, 2개년 공부할 거를 시험을 다 패스를 하고 졸업을 하는 데까지 3년, 4년, 5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이런 데를 갔어요. 거기는 제가 공부를 하고 일하던 것들에 대한 과죠. 같은 전공인 과야.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딱 4학기만 다니고. 그래서 또 그 목표도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죠. 크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회사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은 돈을 벌어보자.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막 엄청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과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상황이 안 좋고 절실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죠. 제가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은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저도 이제 그냥 퍼졌지. 더 이상 뭘 더 하고 싶지 않아. 뭐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늙어가지고 동네 아저씨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과 사람이 자신이 목표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 그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목표를 마음을 먹고 자신이 노력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 채널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뭐 학원을 가기도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꿈을 꾸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뭐 지금쯤 그냥 단순 노동직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서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셔야 된다. 꿈을 이루셔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흑수저 탈출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옷가방 하나랑 단돈 70만 원의 돈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의식주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흑수저는 탈출한 거지. 그러지 않나요?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추천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